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지금 본방 때보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한 2,800여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끝날 때 2,600인가 700인데 100 올라갔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한 200분이 싹 나가셨어요. 더러운 걸 갖고 와가지고. 나가신 분 더러운 걸 있으면 갖고 지금 왔어요. 들어오시라고 빨리 자, 전해주십시오. 이제 바퀴벌레 안 합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자, 9번째 사반 가족회의 시작합니다. 저희가 효과음을 준비했습니다. 넣었네요. 예, 매일 나날이 발전하는 매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사반 가족 회의. 예. 자, 일단 뭐 진짜 제가 이 지금 올라온 댓글 한번 보니까 건강과 방광을 건 방송.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저번 주에 백성문 변호사님이 지훈이는 좀 용량이 작을 텐데 딱 뭐 그 형도 전화 언제 비슷해요. 용량을 비교를 해보셨나 보죠? 아니 뭐 친하니까 자주 보긴 하는데 본다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하고 같이 목욕탕 가보셨나 보죠?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죠. 예, 일단은 저는 이 사건 반장 직전에 항상 화장실 다녀옵니다. 이번에도 사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하고 물은 2잔 이내로 3잔, 4잔 가면 좀 위험해집니다. 알겠습니다. 2잔 이내로 딱 하고 2시간 가는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자, 홍지영 기자, 어떤 댓글들이 본방에서 올라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손정민 씨 사건 댓글이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매일 다루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혜 님이 둘 관계가,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손정민 씨 두 사람의 관계가 밤 10시에 술 친구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손 씨의 아버지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겠냐,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방에서는 일단 카카오톡 내용을 소개하는데 좀 바빠서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점이 많았어요. 친구와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진실을. 진짜 친했던 사이일까? 그렇죠. 진짜 친한 사이면 뭐 술 마실래? 그러면은 새벽에 보자고 해도 그렇죠. 오케이 콜 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응 키읔 이렇게 보내서 그냥 오케이 그냥 보내서 바로 만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닐까, 다른 친구와 대화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선 이상하지 않겠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 사건은 자꾸 저는 조금 다르게 좀 근데 보고 일단 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지난주서부터 이거는 너무 진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언론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유족이나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거를 언론이 같이 간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언론을 확인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딱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우리 하다가 결국 휴대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면 맞을 때 그때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빨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저는 한쪽으로 좀 불안합니다. 이 사건이 확인이 돼야 되고 뭐 이제 부검도 했다고 하니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되는데 확인한 것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보면 무슨 추리 소설 같이 이렇게 계속 좀 앞서가고. 근데 저는 유족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근데 언론이 사실을 확인 안 해주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게, 저도 이런 다른 뭐 방송사, 라디오나 이런 거 들어보면 무슨 프로파일러 누구 해가지고 나와서 나 그 형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하게 여기서 할게요. 누군지는 말씀 마시고. 아니 근데 그분도 일리는 있지만 좀 오바가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좀 이 양반은 좀 위험한데 싶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일용 형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죠. 일용 형 또 오늘 나와 계시나? 지금 오늘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댓글이 없으신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슈퍼챗 같은 거 땡기려고 하는 유튜버들. 불안해요. 불안해요. 펌프질 막 계속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프로파일러는 자기가 분석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공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같이 언론이거든요. 뭐 우리가 언론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거기 발을 맞추는 게 저는 좀 그게 모양새가
안 맞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 본방에서도 제가 얘기하다 말았던 부분입니다. 또 해피 제이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안 떠들어주면 알아나 주겠느냐 경찰이. 뭐 그런 말씀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감하고 예. 다 하지만 언론은 확인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지 같이 가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너무 추리소설로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본방에 제가 딱 한 게 하다가 말았던 게 그거거든요. 피의자 전환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피해 전환이 됐으면 벌써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랬겠... 오히려 10시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고요. 변호사가 제가 하지만 저 참고인 변호도 많이 하거든요. 그 변호사 있다 해가지고 뭔가 잘못 없는데 왜 변호사? 잘못 없어도 변호사가 두려울 때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좀 덜 했습니다. 네. 그렇죠. 출연님이 지금 핵심 키는 부검 결과임 기다려 봅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전부 믿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까 변호사님 100%입니다. 100%. 아버님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부분 우리가 뭐 폄하하거나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저는 절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언론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JTBC 사랑해요. 자, 근데 홍 기자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일정이요? 네. 오늘 유튜브 끝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왜 질문하셨죠? 그냥 아무튼 댓글 계속 이어서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 기자 어머님이 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때는 백성문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줄 알고. 아닙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저였습니다. 네, 좀 다시 조금 더 진행할게요. 법에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진짜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정도면 아니면 이 정도면 병원장이 아니라 환자 아니겠냐라고 대단한 것 KM 같아요. 킴님이 환자 아니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위조하기 쉬워요. 이제 그렇지만 위조는 못합니다. 위조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위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문데 반대는 좀 있을 수 있죠. 반대도 없지. 없죠. 혼인을 이혼으로 해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혼자 좋아하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추경받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하니까 사실은 위조한다 해가 집행유예도 가능하거든요. 초범이겠죠 이 사람. 근데 그 교제 여성한테 상당히 협박을 했던 그거 합쳐져가지고 3년 6개월. 또 우리 또 적다고 또 말씀하실까 봐 제가 하는데 그 교도소에 1년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진짜요? 이건 제 여담이긴 한데. 옥수발 좀 하셨나요, 누구? 지금 사법연수원에 제가 이제 있으면 우리 다 반지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양형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적는데 제가 대충 그냥 하면서 한 10년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범 답안 한 5년 아니면 3년 그 정도인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판사 교수님께서 왜 10년 적었나?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뭐 흉기 같은 거 쓰는 사람은 용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그대로 했어요. 게시판 같은 인간 아닙니까? 혹시 교도소에 하루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선량한 대다수의 분들이 안 가잖아요. 나쁜 놈들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형이 저도 막 봤을 때 저렇게 적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면서도 적정하게 형이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조금 잘못하면 다 중형 30년, 50년 이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양원보 우리 진행자 말 항상 귀담아 듣긴 하는데 예상은 돼요. 또 적다고 할 것 같다 하는데 항상 그 끝날 무렵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범죄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실제 뭐 이렇게 이런 책을 한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놈들을 정말 너무 싫어해요, 진짜. 저도 싫어요. 근데 나쁜 놈들이 저는 돈 좀 벌 수 있는 돈 번다는 게 아니고 직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사이렌 한번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렌 좀 울려주세요. 안 울리네.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뭐가 됐든 변호는 변호를 제가 해야 되니까 무조건 중형으로 50년 무기징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 댓글 한 가지만 더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 법에서 다뤘는데요. 이 사건의 댓글이 하나가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헤르만 허센님입니다. 일단 이 닉네임이 주목이 됐고 이분 내용
결혼 전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진단서를 서로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섭네. 그 뭐야, 그래서 내가 신체 검사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거 서류 것처럼. 주고받잖아요. 우리 그 얘기 되네. 그렇죠. 뭐 범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부부끼리는 확인은 하긴 하잖아요. 재산 내역이라든가. 그런데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이코패스 그 성향 측정이라 하는 거 무슨 체크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아니요. 그 지금 범죄하는 그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그걸 하시는 이수정 걸로 교수님이 만든 거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게 뭐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작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반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안전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평생의 배우자잖아요. 반려자가 될 사람이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딱 하나 정도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강요하고 간섭하고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진짜 이런 배우자감은 조심해라. 저 딱 하나요. 저는 하나. 범죄 관련된 거는 배우자감. 제일 안 좋은 게 옷을 왜 저걸 입었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요? 너 왜 그걸 왜죠? 입었어? 예? 왜죠? 그게 커지면 관여, 스토킹 이런 걸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제하려고 한다. 통제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벽 치는 사람들. 이 벽을 왜 치나? 주먹 다 깨지고. 그런 사람들은 폭력 성향이 좀 내재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았었잖아요. 아직 안 해서 예. 지금 지금 홍지영 기자가 저는, 여기가 조금 많이 헐더라고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했는데 너 그랬던 애니? 전혀 안 얼었는데요. 저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저 손요. 아무튼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경험. 그게 스토킹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전 단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거 충격적입니다. 여경이 뒤탈 없어. 준강간 고고. 경찰관 3명 단톡방 수사. 이거 뭐예요? 경찰들이 대화한 카카오톡방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강간 기억. 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쓰거나 음담패설을 많이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정해놓고 마치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유도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충격을 준 기사입니다. 지금 오늘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에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에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놓고 성희롱성 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한 명, 전직 경찰인 한 명은 관련한 범죄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이미 형이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들, 경찰학교라든가 여러 경찰 경력상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단체방에서 준강간 기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어떤 범행을 좀 저지르려 한 표현들로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신 나간 놈들이네. 충격적입니다. 이 개나리 막 지금 그러시네요. 개나리죠, 이 사람들. 진짜 이런 거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들 중에 하나는 여성 청소년 여청계, 여성 청소년 성범죄 같은 거 수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채팅방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채팅방 우리 가만 보면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 범죄들을 위해서 처벌받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사례가 있었고 그 연예인도 있었죠. 정준영 씨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채팅방은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범죄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성범죄를 공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유출되면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또 개인적 얘기인데 오히려 우리끼리 얘기한 거는 녹음하지 않는 이상 남지 않아요. 문자 메시지는 100%입니다. 아니라고 아니고 다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만약에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놈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어이가 없는 거죠.
지들은 다 이런 짓을 하면서 범죄자 조사한다고요? 어. 니들이 범죄자인데?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런 경찰 거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만약에 경찰이 이 연락 피해자를 왔는데. 보면서 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문자 내용이 이렇게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들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그 경찰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더라 이런 말씀 저번에도 사건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처럼 계속해서 사적인 연락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건, 범죄에 대한 경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혹은 나를 범죄 대상으로 놓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의 문턱을 찾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뭐 가족 여러분들 막 소름, 끔찍하다, 화난다, 막 선 넘었다, 지금 욕도 아깝다. 야, 진짜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또 다 경찰관이 그렇건 아니지만 아이, 물론 이 이거 일부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의 위상을 다 떨어뜨린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김 뭐- 차장님이 일부 경찰 때문에 욕먹는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자가 범죄자 조사하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루터기님이 경찰도 심리검사하고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시고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아, 이거 뭐 앞서 저희가 이 본방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이 박신영 아나운서 관련된 소식인데 어제 유족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활동 중단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일단 이 홍 기자가 어제 진짜 점심 먹으러 회사 앞에 나갔다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거리 바로 앞에 교차로 뭐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 받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경찰차가 먼저 와 있고 구급차가 그다음에 사이렌 울리면서 도착을 했거든요. 경찰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숨진 상태여서 119 구조대가 철수하고 경찰에 인계한 다음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였고 저 상황 그러니까 저 오토바이와 차량이 둘 다 일단 신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은 직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오기 전에 노란불 있죠. 황색 불이 들어올 때 그냥 좀 직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쪽에서 그 신호를 보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신호가 이제 바뀐다는 뜻이니까 그쪽에서 오토바이는 또 나름대로 직진을 하다가 기역자 모양으로 네, 기역자 모양으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자,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황색불에서 가고 있는데 멈추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황색불이 막 도로교통법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 황색불이 들어오면 사실은 빨리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사고 나는 거 대충 보면 황색불이 끝났을 때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막 뭐 이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황색불이 끝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 여유가 있겠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황색불이 끝나기 직전이면 빨리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하면 신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고의는 아니고 교통사고 그렇죠. 처리 특례법상에 치사 치사가 됩니다. 치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유족과의 합의 같은 것들이 아닌가. 예. 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사실 네. 그렇지만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과실범죄죠. 과실범죄고 네. 뭐 이거를 실수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신호 위반 자체가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범죄고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참 어제 제가 이 소식을 듣고도 생각난 게 이 상암동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국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이렇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암동에 뭐 솔직히 말해서 길가에 뭐 연예인들 수두룩 빽빽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 예. 우리 박 변호사님 나가면 사람들이 아니, 아무도 안 그러고 이 상암동 일대가 예.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 PD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예. 방송 관계자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게 근데 문제 뭐 일을 났으면 이 방송 관계자
사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예. 방송국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나가면서 느낀 생각인데 경찰이 나오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포경찰서가 바로 있다 보니까 시위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시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또 경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압수수색 같은 뭐 근처에 어느 직장인지 어느 언론사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되잖아요. 저도 어제 현장도 갑자기 카메라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듯이 그렇게 갑자기 일이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 사건이 큰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뭐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유족께 또 이렇게 뭐 박 전 아나운서가 사과를 하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합의 여부를 좀 가장 그걸 봐야 되고 예, 봐야 되겠네요. 뭐 지금 사과했고 뭐 장례식장 뭐 갔다고 뭐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부모가 날 죽이려 해 피해 망상 40대 모친 살해 징역 15년. 야, 이거는 뭐 모친을 살해했는데 징역 15년이네요. 네. 어떤 존속 내용이죠? 살해쯤 말씀 잠깐만. 사건이 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저질렀다고 망상. 해요. 그러니까 승진 시험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고 뭐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승진 시험에 2차례 정도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충격을 받고 나서 불만이 쌓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까지 공모해서 자신에게 범행을 하려 한다. 자신을 뭔가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징역 15년이 확정됐는데요. 네네. 사실은 존속 살해죄가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살인죄에서 대상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가 존속 살해죄거든요. 자기의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진짜 중형이 되는데 15년이면 사실 그게 중하다고 또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신미약이 적용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조현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100% 인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그게 인정 안 된다면 더 큰 형이 됐을 건데 주장했던 거를 뭐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형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인정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승진 못한 그 화풀이를 왜 엄마한테 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살인 사건 그러니까 과거 어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어떤 그런 아픔 때문에 오욕의 이 역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어떤 피해자 인권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인권, 뭐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유독 좀 이렇게 관대한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형법의 역사가 예. 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형법 역사가 제가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이렇게 형을 좀 세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 나름의 어떤 신념이 생긴 게 뭐냐면 리콴유 있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자서전을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진짜 싱가포르가 과거에 막 온갖 도둑놈, 먼 놈이 아닌 자범 막 우글우글 됐는데 일제 일본 군대가 딱 들어오고 나서 막 걸리면 무조건 다 그냥 목을 치고 막 립본드로 확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리콴유 어린 리콴 청년 리콴유는 아하 이거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994년도에 미국 관광객이 뭐 침을 뱉었다가 태형으로 막 때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미국과 이 외교 분쟁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집행했거든요. 곤장을 때렸습니다. 그게 이제 리콴유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 때문이었다. 뭐 이런 또 뭐 일부 뭐 공감을 하는데 형법이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를 정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해야 된다는 게 계속 우리 형법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형법의 목표가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치유할 거며 어떻게 보호할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해자가 있다 보니까 아직 그 패러다임은 좀 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님이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제 의견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 가죠. 마지막 순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이번 주제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남편 외도 막으려 밥에다가 정력 감퇴제를 넣었다. 네. 나 이거 우선 말씀드릴 것이 군대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건으로 올렸지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안 혹시 되죠, 뭐 안 되죠. 군대에서 별사탕에 뭐 이렇게 그런 감퇴제가 음모가 있지 않냐라는 음모론이 항상 맞아요. 퍼졌죠. 훈련소마다 공유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정확히는 이제 해외에서 시작된 이제 루머입니다. 일종의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SNS에 상담글이 많이 올라온다. 이 글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비롯됐는데요. 중국 사례군요. 이 정력 감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는요. 그래서 이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이 약물들을 몰래 사서 이거 밥에다가 섞어서 주면 그러면 성욕이 줄어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상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외신들이 보도를 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그렇지만 일단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먹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약물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있죠. 예. 군대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이거 저도 뭐 장교를 했기 때문에. 법무관 출신이시니까. 이거 얘기를 엄청 해요. 왜 안 되느냐 훈련 받을 때. 훈련소 가면 그런 왜 안 되느냐 한데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잖아요. 훈련 재밌지는 않거든요. 훈련이 막 되게 기분 좋고 막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정력 감퇴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력 부분이 좀 그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일부 이제 남성들은 군대 갔다 남성들은 그 군대에서 별사탕에 이거 건빵에 이거 넣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 안 믿깁니까? 힘들면 다른 생각 안 들어서 그런 건데 그거예요. 그걸 별사탕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후기자는 되게 아니냐라고. 사무치게 경험을 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전혀 뭘 경험했다거나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저 역시 장교 훈련을 이제 9주, 10주 정도 받거든요. 거의 그랬어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거의 그랬는데 뭐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하고 가셨나요? 아니면 미혼이셨나요? 결혼했죠. 하고. 예. 그때는 미혼인데 바로 직후에 결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자, 근데 이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해죄가 지금 적용될 수 저기서 있지 김하은 않냐. 아나운서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좀 보고 있군요. 댓글도 좀 참여를 해주세요. 지금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얘기가 그렇죠. 좀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는 얘기가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감퇴제를 넣었냐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것도 넣어서 해외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피임약을 몰래 먹였어요. 먹이면서 만났대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배상해라. 500만 달러를 배상해라. 이렇게 미국에서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입증만 된다면요. 다 손해배상, 그 일은 500만 달러, 50억 이상은 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죠. 이 사건에서는 쓰레기통 안에서 피임약 빈 상자를 발견해서 알고 보니까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서 먹였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야, 이거 뭐 마음 놓고 뭐 먹지도 못하겠네 이거.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보통 뭐 하라고 뭐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말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되라고 막 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해야 되는데 한약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부부, 일반적인 부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녹용을 먹이주고 장어 먹이주고 막 이러는데 거북이 막 하고요. 이걸 지금 감퇴제를 좀 준다. 자라. 이게 참 보통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런 경우는 녹용이든 뭐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오늘은 이거 먹어봐 이러고 공개를 해주는 상황.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는군요. 뭐 그거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부조종실에서 우리 오경주 진행 PD가 니들 지금 유튜브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고. 좀 팍팍 좀 얘기하라고. 이거 나가서 얘기해보세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김하은 아나운서만 없어도 막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약간 그렇고 하여튼 이거 저는 뭐 안 했는데 얘기도. 얘기를 안 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사이렌 걸고 가노. 그럼 그냥 한 해요. 가지만 더 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약물도 있지만 심지어 그러니까 뭐 흥분제의 일종의 그게 돼지 발정제라고 하나요? 아. 이런 약물을 중국에서 이렇게 몰래 타넣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직원이 불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무슨 인사 평가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뭔가 탈락을 겪으니까 직원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수기에다가 이 약물들을 타서 실제로 부작용이 아이고, 생겼대요. 참 직원들이 뭐 꼴찌 꼴이 온몸이 다 완전히. 붉어지고 문제가 호르몬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도 임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리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생리현상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해죄 정도가 되는데 입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상해죄. 예. 사실 우리 그라목시온이라고 있어요. 농약 타는 거랑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라목시온 같은 지금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색 무치입니다. 그 사이다에 타가지고 농약 걔가 많이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지금 이렇게 돼지 발정제 넣는 거랑 저는 그 진배 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는 다르겠죠. 그거는 살인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상해로 가는데 우리 많은 사건들이 입증이 안 됐습니다. 연관관계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죄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입증만 된다 그러면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요. 뭐 먹는 거에 대한 아니 먹는 거는 좀 믿고 물 같은 거 믿고 먹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냄새 맡고 맨날 그러니까. 뭐 들어간가 걱정하는 거 이건 좀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로 병아리님이 말로는 표현하기가 그렇고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무슨 광고 생각이 난다고 웃으면서 그거 적어주셨어요. 생각하라고 한 생각하라고 소리예요. 한 거예요. 예. 네네. 그리고 정리님께서 순진한 홍 기자님 괴롭히지 말라고 적어주셨는데 괴롭히면 그렇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안 괴롭히면 되지 뭐. 자, 아까 잠깐만요.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이렌. 사이렌 왜? 아까 뭐 화냈던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말아 이거 뭐고? 이렇게 하느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상하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9번째 사반 가족회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